참보수와 얼굴 천재의 격돌, 정치가 경제다.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결과 어떻게 됐죠? 많이 뉴스 나왔지만 예. 정리천재께서 한번 정리해 주셔야죠. 예,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누구나 예상했듯이 이제 앞자리를 구를 찍느냐 안 찍느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이제 89%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여론조사와 이제 대의원 ARS까지 포함을 해서 85.4%로 최종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대중 총재 새정치국민의 김대중 총재 이후로 연임을 한 민주당 쪽 계열의 정당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인물이다. 처음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위원 선거가 조금 이제 이변, 파란 뭐 이런 좀 가장 논란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전에 이제 전당대회 열기 전까지 서울하고 이제 거기 열기 전까지 순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전현희 민영배, 강선우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봉주가 들어가느냐, 5등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2등 하던 정봉주가 6위로 미끄러지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이제 6위였거든요. 6위여서 0.02%포인트 차로 6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위로 이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전현희 의원이 조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김건희 살인자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아마 당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고 정봉주 의원은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이제 뭐 명파리, 뭐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 무섭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 처음에 1등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1등으로 삐끗하고 시작을 했죠. 예. 지금 근데 낙선을 5위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낙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낙선을 하게 예. 돼서 정봉주의 난이 진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은? 이재명 신당 축하드립니다. 신당까지 갑니까? 신당이죠, 이거는. 민주당 역사상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85.4% 지지를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 최고위원 다 됐잖아요. 민주당 역사상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재명 신당이 되어버렸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선 출정식, 뭐 아니면 옹립식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극 체제를 넘어서서 완전히 뭐 장악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이재명, 개딸, 민주당 한 몸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거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면 뭔가 극단적으로 갈 것 같고 뭐 이런 우려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탈락한 것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도 어떻게 보면 김민석 의원도 계속 민주당에 있거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 분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중도적인 면도 상당히 있고 뭐 다른 정당도 다 왔다고 이런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온 걸 보면서 약간 말씀하신 대로 대선 출정식은 맞을 수도 있는데 중도화하는 거 아닌가? 뭐 오히려 옛날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중도화한다라고 보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초강경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우클릭 이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의 패배를 문재인 정부 때 이를테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최저임금을 이제 급격하게 올린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클릭이라고 이제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뭐 누구 혹자는 중도 확장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인데 정치적으로는 초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 뭐 나라를 엉망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초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세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친일 논란부터 해가지고 뭐 독립운동 기념관장부터 해서 지금 뭐 논란이 안 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뭐 일본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국가의 국가안보실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계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이제 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당원들의 얘기와 바깥에서 보는 게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뭐 이재명 유일체제 개딸과 이제 한 몸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반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당원들은 이재명도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예. 이재명을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저쪽 국민의힘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 드는 칼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의 딸, 뭐 그러니까 강성 이재명 지지자도 있지만은 250만 명이나 되거든요 당원들이. 어쨌든 투표율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투표를 한 사람이 이제 50만 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개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왜 떨어졌냐라고 본다라면은 일종의 사실 뭐 서사도 원래부터 무슨 본인이 반명의 뭐 투사도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뒤에 이제 박원석 의원이 좀 저는 말 실수했다고 보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수그리지 않고 이거를 논란을 더 키우면서 일종의 이제 뭐 내부 총질 아니면은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 본인이 인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은 윤석열 정부랑 싸우는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제 당원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당원들이 보는 것과 바깥에서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장성철 소장님 같이 보는 분들이 중도층에도 상당히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검은 선동 세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 예? 옷도 막 검정색 옷 입고 파란색입니다. 생맹이세요? 아, 지금 저 검정색 옷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선동으로 허위선동? 자유사회를 상당히 좀 망가뜨리고 교란시키려는 저런 반국가 세력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정말 더욱더 드높여야 한다. 오늘 대통령 연설을 보는 것 같네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개판이라뇨. 이게 저렇게 사이비 지식인이 가짜 뉴스로 말이야 선전선동하고 검은 옷은 입고 다니지 마시고. 하여튼 그 두 번째는 이재명 도구화.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그 도구화를 넘어서서 일체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를 약간 좀 견제하고 그렇게 일극체제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너 이재명 공격하지 마.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제 이렇게 당원들의 표심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제 도구화를 넘어섰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안 했으면 이번에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이번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ARS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 6등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를 또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정말. 명파리까지는 괜찮아. 명파리의 대상이 난 정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도 그래 맞아. 이렇게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용인이 됐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확인을 시켜주니까 이거는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재명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선.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박원석 의원 때문에 일단은 중간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마지막에 이런 식의 판을 좀 내가 주도해 나가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적어도 3등은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좀 더 세게 나간 것 같은데 결국엔 좀 그게 패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미연님 감사합니다. 두 분 평론에 항상 귀 기울인다고 해주시고요. 강지연님 두 분의 화끈한 평론을 기대한다는데 날 엄청 더운데 이제 훨씬 더 더워지겠네. 잘 부탁드립니다. 화끈하게. 네,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원들의 선택은 존중을 하고 그거는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과 그 지도 체제가 평가받으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원들의 평가는 뭐 집단지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 있었던 논란들, 불공정, 반칙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안 해도 이재명은 되거든요. 근데 지난해 이제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그리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고 뭐 이런 거라면 그 전에부터 이제 대의원이 너무 높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 하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대표의 이제 사퇴 시한을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1년 전까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2027년 3월에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2026년 3월에 사퇴를 해야 되면은 지방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안 좋네요. 지방선거에 공천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1인을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당 강령에다가 기본사회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좀 했는데 개인이 주장한 것을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넣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 기본사회라는 거는 개념이 아예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있어도 그거는 그냥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헌법에다가 국가의 헌법에다가 기본사회라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넣는 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 강령이라는 거는 당의 헌법 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만약에 기본사회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으로 선택한 거 말고 더 논란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지킬 거는 지키고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까지 다 어우러지면서 이재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당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분노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 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 김종인 평론가님이 민주당이 자 당명을 제명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판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거기다가 강령에다가 기본자 넣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니, 이거는 진짜 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구글 스콜라에 구글 학술 검색에 새롭게 기본사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출통합을 만들겠다고 있는 개념을 했던. 넣어야죠. 복지국가 하면은 누구나 이해를 하고 누구나 아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되게 중요한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헌법을 만드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개념을 한 명의 정치인이 썼다고 헌법에다 넣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 그러한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 용어가 어떻게 국가에 발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으니까 그거를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좀 의아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개딸입니까? 나 사회에 암약하는 내가 한것 같은데 누구니? 사회에 암약하는 세력이야? 그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가도가 더욱더 먹구름이 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거의 아부 경연 대회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을 재판 사법 리스크로부터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대안 세력인 야당이 되겠다라는 최고 지도부를 만드는데 선출하는데 국민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냥 이재명이 중심 하도였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내각에 비서실에 다 저런 사람들로 들 거 아니냐. 아부와 아첨,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그러한 권력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극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보다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건 정말 또 무서울 수 있겠구나. 윤석열 정권 저리 가라겠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보수 우파 중도 쪽에 선거 참모라면은 그냥 다음번 대선 구호는 딱 이거 한마디 하겠어요. 민주당의 윤석열, 이재명. 그가 꿈꾸는 나라 윤석열 정권 판박이. 이런 식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한번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우리 토론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라도 됐다고 치세요. 뭐 싫으실 수도 있지만 됐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 네. 뭐 또는 방송위원장, 그리고 뭐 기자 출신이니까 뭐 이런 거보다는 김민석이 당대표, 뭐 그리고 저기 전현희가 법무부 장관, 이현주가 뭐 산업자원부 장관, 뭐 이런 컬러가 더 그래도 더 낫지 않아요? 더 뭐랄까 합리적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에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주장을 무엇을 했고 경험을 무엇을 했던 것은 중요치가 않은 것 같다니까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그냥 그거는 다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없어졌어요. 이현주 보세요. 천하 이현주 정말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했던 사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이번에 봐보세요. 그냥 제가 이재명 대표님 전당대회장 들어가는데 저 뒤에 있다가 카메라 비치니까 바로 옆에 가지고 이렇게 막 가더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중심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재명에게 안테나를 맞추고 그 사람의 심기를 읽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거다. 원래 SOL 임원이었는데 이현주 네. 의원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냐? 출신, 그렇죠. 네, 그게 기업 잘못됐냐 안 됐냐? 지금 윤석열 정권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비판 많이 하잖아요.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런 아니, 생각이 그래도 드는 거예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뭐 이진숙 방송위원장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중도적인 컬러를 이렇게 입힌 거 아니, 아닌가요? 거듭 얘기하지만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봐야 되겠죠. 근데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중용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저는 약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 사람만 쓰려고 하네. 쓸 것 같네. 그리고 자기 반대자들은 다 배척을 할 것 같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비토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다. 이번 전당대회로 인해서.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우려됐던 건 뭐냐면은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칼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축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히 배격하자 이렇게 큰 화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끄럽다 빨리 끝내라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축사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막 한 게 이게 막 언론 보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비명이면서도 친문이었던 사람들, 그게 정치인도 있을 테고 많은 지지자들도 있을 텐데 정말로 그러니까 윤석열을 싫으니까 이재명을 찍어라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사실은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적을 만들어야 되나?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정서라는 게 결과적으로 다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까지 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방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문전당 만들겠다라는 건데 앙금이 쌓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서 본인이 친문들하고 586들이 안 도와줘가지고 본인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 친명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래서 그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 총선에서 다 컷오프 해서 날려버린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도움이 될 것이냐 정말로. 되게 저는 조금 이제 잘해야 된다. 이제는 이 민주당의 당대표는 예전에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싫어가지고 무조건 밀어줬던 그 당대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178석인가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대표고 이제는 굉장히 잣대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이제 시험대에 오를 거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도 같은 포인트인데 종교 집단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교주를 중심으로 종교 집단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무오류의 원칙. 우리 교주님이 잘못을 하거나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고 교주님을 막 공격을 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거든요. 그거는 종교 집단이죠. 동아리 모임이거든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설득해가지고 내 편 많이 만드는 건데 내 말 안 들어? 너 가. 발로 뻥.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를 당대표 만들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적인 전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선 후보였을 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만한
생각과 의지와 뭐 이런 판단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은 윤석열 정권 못할 거니까 우리가 이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극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윤석열 한동훈 조면은 뭐 굳이 극복 안 해도 돼요 그냥. 예,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대의 이제 도우미들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집권 도우미,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 예. 이번에 경선 결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전현희 의원이 갑자기 2위로 딱 뛰어올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살인마. 김건희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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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가짜뉴스 좀 발언이 퍼뜨리지 마세요 진짜. 국민권익위국장 극단적 선택하신 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전현희 의원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쇼츠나 짤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당원들에게 엄청나게 뿌리더라고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선거 경선 막판에 집중적인 조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야 그래 우리 전현희 의원 잘 싸우는구만 윤석열 김건희 혼내줄 수 있겠구만 찍어주자. 야 속 시원하다 진짜 우리의 말을 대변해줬네 마음을 대변해줬구나.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2등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거는 이견이 없고요. 이제 저기 정부 이제 용산하고 이쪽 여당에서 이제 계속 사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전국을 좀 꽉 막힌 거로 풀기 위해서 저는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의 지금 요구나 그게 뭐가 틀린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현희 의원이 이 방송 저 방송 원래 인터뷰가 잡혀 있었는데 다 취소했어요. 예,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방송국 몇 군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취소했대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그거를 물어볼 텐데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든지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저쪽에서 대화 조건으로 만약에 그게 오면은 이제 그걸로 아마 약간 이제 영수회담 예를 들면 야 사과가 성결이야 뭐 이런 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쓰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략적이었다고 봐요 그냥. 예. 여기 이제 정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말이 그 당원들 마음을 굉장히 울린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해줬다 뭐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과했지만은 원인을 따지면은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뭐 다른 원인은 어떻게 명품백 사건인데 그게 정승윤 부위원장과 그 권익위에서 이거 찍어 놀러가가지고 자체 종결한 사람들이 문제지만은 결국은 김건희 심기경호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뭐 말이 과했지 그 논리적 구조는 제가 보기엔 틀린 건 없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최고위원도 어쨌든 선출직이니까 당원들이 선출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훌륭하신 분을 정치인으로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품격 높은 토론을 하면서 정치를 잘 끌고 가야지 나는 투표하고 기다리면 돼 이렇게 이 국민들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당에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적극적인 분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솔직히 나는 힘도 없고 못하겠어. 그리고 댓글 막 써봤자 효과도 없어. 당신이 대신해줘. 그러면서 약간 일종의 검투사를 고용하는, 용병 고용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투표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꼭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양쪽 진영에서 상대방을 향한 적대심, 적대감, 원한, 보복 이것이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 아니냐. 지지층이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대변하려고 하니까 자극적인 말들이 더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더 높게 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2027년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저는 제가 한번 반론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처음에 딱 1등을 했을 때 당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검투사 뽑아서 극단적으로 싸워야지 하고 던졌다가 1등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이것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약간 이재명 대표가 꼭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갈등을 빚고 이러기 전에도 약간 주춤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막 순위가 달라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그건 마지막 아니라고 불이 끼얹은 봐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지표상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김민석 의원 훌륭하신 분이고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김민석 의원이 치고 나온 거는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 TV 나간 다음에 딱 그때예요. 그 다른 걸로 보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 잘 드는 칼을 저쪽 진영을 통해 향해서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패착이었죠 사실은. 이게 우리 진영으로 지금 칼끝이 돌리네 약간 이런 느낌. 그걸 이제 내부 총질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패착이었던 것 같고 본인을 과도하게 믿은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이 그러니까 나도 팬덤 있고 나도 지금 뭐 이 정도 할 수 있어라는 거를 그러니까 고개를 수그리기 뭐 싫었던 거지.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칙은 맞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명씩 부르고 누구는 더 훨씬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기사화가 되게 하고 누구는 그냥 약간 찬밥 취급하고 이러면은 이건 반칙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어서의 반칙들에 있어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를 놓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눈 감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봉주가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봉주 의원이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말이야 내 입인 것 같아. 내가 입만 조심하면은 이번에 지도부에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나 입 조심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습성, 뭐 본성, 본능 이런 것들은 문득문득 나와요. 그래서 정봉주가 정봉주에게 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것만 안 했어도 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정봉주의 머리가 정봉주의 입한테 졌네. 졌어요. 그러네요. 그것만 아니면은 그 전에도 막 논란이 많았는데 계속 3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나오는 순간 상대 진영에서는 봐라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단다. 이 사람 어떻게 뽑냐. 쫙 캠페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6등으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은 박원석 전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유튜브에서 다는 걸 폭로를 한 거죠. 유튜브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저도 이해는 하고 저도 뭐 말실수 가끔 하는데 이거는 정봉주 의원한테 좀 많이 치명적이 됐고 사실 이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네요. 예, 이건 조회수를 위해서 친구를 희생한 거 아닌가? 뭐 정봉주 의원이 훨씬 나이는 많고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설령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 김민수님이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할 때 원래 러닝메이트라고 포스터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추천한 게 뭐 문제냐, 뭐 이런 말씀.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불공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견들이 다른데 장성철 소장님은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했었죠. 네, 아니 공식적으로 해야죠. 그러면은 본인 근데 중립적인 척하면서 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원칙주의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럼 국민의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되게 위험하다. 민주당이라는 가치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왔던 정당이 특히 이런 반칙에 계속 무뎌지면은 글쎄요. 저는 이 정당을 지지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늘어날걸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도 맞는 게 뭐냐면은 뭐 국민의힘도 한동훈 그다음에 뭐 김종혁 누구지? 한동훈하고 장동혁 이렇게 러닝메이트 한 거는 맞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달랐던 건 뭐냐면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 후보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거든.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본인 차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했잖아요.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정봉주 편하고 김민석 편을 보라니까 이거 정봉주 떨어뜨려줘라는 그런 사인과 신호를 당원들에게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엄청 불편하고 내가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 당신을 대우하지 않는다. 그런 게 그 10분 동안 다 나타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아주세요. 저 같이 호흡 맞춰서 일하고 싶어요. 이것까지는 좋아. 응원은 좋은데 저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옳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 2기가 민주당에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원래 사실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억강부약 얘기하면서 기본소득 얘기하고 쭉 와가지고 하여튼 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 방송 나오셔서 김준일 평론가님이 보수하고 있다. 아까도 우클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은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간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약간 차원 다른 문제.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이렇게 포용하고 이런 문제하고 또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냐 이거 다른 얘기인 그러니까 것 저는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다른 길로 이제 갈 거예요. 경제나 정책은 우클릭을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초강경 모드로 이제 가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어쨌든 지난번 대선에서 진 이유를 거기서 이제 찾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평균 5%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한테 밀렸는데 그게 이제 종부세 때문이다라고 이제 내부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완화론부터 해가지고 이제 약간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이게 사실은 이쪽 정치 쪽에서도 뭔가 해결이 되고 협치도 좀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초강경으로 하면서 이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최종적으로 만약에 대선에 가면은 이재명을 찍는데 도움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감세는 보수 쪽 아젠다예요. 물론 너무 무리하게 증세를 뭐 하거나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종부세가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감세하고 하는 경우에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이라는 거의 색채가 지금은 이재명보다 왼쪽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만약에 조국이 만약에 여기에서 세게 치고 나온다. 그리고 뭐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잃을 것이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당대표가 우클릭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축구복을 입고 야구를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더 강해진 이재명, 정치복원 강조. 더 강해진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 타도를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자, 윤석열 정권 나랑 대화해 영수회담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영수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당신 잘못됐어. 당신 고쳐야 돼. 이렇게 공격할 수단인 것이지 정치 복원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고 한동훈 대표와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희들은 잘못했어라고 끊임없이 꾸짖는 그런 이재명의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국민들의 마음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 암약을 하고 있다.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난 도대체 왜 이런 메시지를 내는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간첩들이 있나? 그 간첩 조직도가 이제 치안 뭐야 이제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간첩 잡았어요 이렇게 할 건가? 난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집단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복원을 한다라는 거를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게 국민의힘과 용산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쏟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제가 주말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투표는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중도층인지 무관심층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딱 윤석열, 이재명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나쁜 사람, 범죄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고 끊임없이 막 이쪽에서 프레임 걸었잖아요. 대장동 막 이렇게. 그러한 인식을 양쪽에서 어떻게 깰 수가 있을까. 근데 윤석열은 이제 지나가는 과거고 이재명은 미래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우파 쪽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범죄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클릭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비판하는 게 맞을 거냐 이거는 정말 참모들의 고민의 포인트가 아니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투사 이미지로 오랫동안 뭐 반독재 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대선에 계속 졌잖아요. 김영삼, 노태우한테도 지고 또 김영삼한테도 지고. 그런데 이회창이 등장할 때쯤 김대중이 그 전에 한 5년 동안 제 기억에는 경제 얘기만 계속했어요. 갑자기 민주주의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때 막 민주당이 정치투쟁 그때도 거리 시위 많았는데 잘 안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IMF가 와가지고 그때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당선이 준비된 대통령이랑 이렇게. 구호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으면은 DJ는 안 됐어요.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인재가 출마해서 삼자구도하고 DJ 피어나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DJ가 이제 가까스로 된 거고 도움이 됐죠. 그때 DJ하고 지금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사회 주류예요. 그러니까 40, 50 이 세대가 인구도 제일 많고 지금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때 DJ는 완전 호남의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굳이 똑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민생을 본인이 이재명의 약점도 본인이 경제를 모른다, 정책을 모른다라니까 그거를 보완하려고 이제 끊임없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지지층은 더 강한 개혁이 있고 본인이 얘기했던 게 억강부약이고 대동세상인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하면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복지국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금은 다 깎아준대. 또 부유세, 그러니까 종부세 깎아주려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금투세 지금 완화한다라고 하고 있지. 지금 상속세도 지금 좀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낮추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손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라고 한다라면은 글쎄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감세는 보수의 아젠다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게 DJ가 감세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통이다라는 거 대중경제학부터 해가지고 이게를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감세를 하겠다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재명은 지금 모순이에요. 그러면서 극한의 정치투쟁도 해야 되고 탄핵 얘기까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도 입장이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만 되게 어려운 난제 위에 지금 올라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장 소장님 말씀드리면 옷 잘 어울리신데요. 이상묵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면 다음번 대선 때까지 가장 우려스럽게 극복해야 될 단어가 고립인 것 같아요. 고립. 그러니까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해보면 거기에 선거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80%, 90% 거의 100% 가까이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데 연합군이 푸틴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민주당 진보 진영의 팬덤층이 많고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배척과 자기 사람 아니면은 다 발로 뻥 차버려가지고 원한이 많이 생겼거든.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가 구심점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재명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자석처럼 다 붙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 되면은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까지 되고 반대쪽은 연합군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세훈이 됐어. 그럼 오세훈이 한동훈도 끌어들이고 민주당에 있었던 뭐 이낙연, 뭐 전병헌, 지금 새로운 미래 대표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세력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 후보를 대결을 하게 되면은 쉬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립이라는 부분 내 사람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갈 거냐 그거를 앞으로 3년 동안 해야지 정치보건 강조하고 대화 타협 조정 국회의 본연의 모습 되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먹사니즘 좋은 하나의 축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립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반대자들을 포용해서 이 팀을 만들 거냐. 지금 너무 원한을 많이 샀거든.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떡하겠냐고 진짜 내 가만 안 있을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딱 뭉칠 수 있는 계기만 누군가가 톡 건드려주면은 다음번 2027년 대선도 이재명 대표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전망에 중요한 건데 최상병 특검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 지금 현안이 걸려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하자고 이재명 대표 또 했고 그럼 최상병 특검 얘기도 할 건데 양보할 뜻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언론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안으로 받아서 제3자 특검으로 하자는 거죠. 그건 할 수 있겠죠. 네, 한동훈 그렇게 대표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또 근데 김건희 특검법 또 발의도 해놓은 상태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했고 이제 의견 조율을 이제 양쪽 비서실에서 할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은 어느 정도 합의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안 되겠죠. 이건 한동훈이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봤자 여러 가지 뭐 민생 법안 몇 가지, 앞으로 예산 국회에서 예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가장 주된 것은 최상병 특검일 것 같은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안 하면은 당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던지고, 이재명 대표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최상병 특검 그 한동훈 대표가 할 거라고요? 그렇게 네. 보세요? 네.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친윤들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본인이 약속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차일피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탈표가 그렇게 막 확실히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하더라도 훨씬 더 좀 시간 미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대표 회담을 하면 이쪽에서 그 의제를, 민주당에서 그 의제를 들이밀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 의제 들이민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 그러면 의제를, 그거를 예. 거부하면서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고 하겠죠. 결렬돼 버리잖아요. 근데 대표 아니, 회담 그러니까, 해봤더니 아니,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 받기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될 거라고 봐요. 최상병 특검은.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의견이 말씀드렸듯이 갈리네. 한 대표로서는 당내 설득이 조금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끌어도 하긴 해야 될 거고,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에 참모라면은 앞으로 계속 스탠스는 한동훈은 엉덩이 두드려 주시라. 왜냐면 한동훈 당대표가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좋아요. 왜냐면 한동훈은 윤석열과 차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권이 삐거덕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한동훈은 만만하잖아요. 또 다른 형태의 또 윤석열일 수도 있고, 한동훈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한동훈 체제가 유지되도록 계속 아유 그래요 대표님, 네, 남 얘기를 잘하고. 안 들어, 한동훈이. 아 그래요? 남 얘기 안 들어. 다른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되게 소프트한 것 화기애애한, 같은데 그런 분위기 아니구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의견이 엇갈리시는데 그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면서 살펴보시죠. 맨날 지난번에 지켜봐야 돼. 김건희 특검도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 받기가 더 쉬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받기가 쉬운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대통령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아니지만은 김건희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여권의 균열이 더 생길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가 경제에 대해서 또 시원한 정치평론 들었고요.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